지금 갑작스럽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폭락 중이고요.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란과 맺었던 약속이 끝났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번에 실제로 미사일이 오고 가면서 폭격이 시작됐을 때는 폭락을 안 하다가요,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 언급 하나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미사일이 오고 갈 때는 폭락을 안 하다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폭락 중입니다.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나토 정상회의라는 국제회의에 참석 중에 있는데, 거기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란과의 약속은 내 생각엔 끝났다. 이란을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란을 두고 병적인 사람들이다라는 말까지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이 뭔지부터 짚고 가셔야겠죠. 얼마 전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멈추자라는 약속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양해각서, 영어로는 MOU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두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적어둔 약속이고, 그 약속을 트럼프 측에서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말뿐만이 아니었죠. 진짜로 실제 총성이 오고 갔습니다. 먼저 이란 측에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를 공격을 했고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측이 배를 공격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유가, 기름값이 바로 출렁이겠죠.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강력한 폭격으로 맞받쳤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란에서는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최고 지도자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부터 이 장례 기간에는 잠깐 공격을 멈추기로 했었는데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폭격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단순한 말싸움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무거운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흔든 거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진짜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저 멀리 중동의 일이 내 코인 지갑까지 흔들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사슬을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배가 공격받으면 기름이 제대로 지나가질 못합니다. 기름이 부족해질까 걱정되면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세상 대부분의 물건값이 같이 오릅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면 나라에서는 이자를 쉽게 못 내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자라는 거는 돈을 빌릴 때 붙는 비용을 말해요. 이자가 높게 유지되면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를 줄이고요. 그리고 그 위험한 투자 목록의 맨 앞에 코인이 있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풀어드려 볼게요. 위험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승할 땐 크게 오르지만 무서울 땐 제일 먼저 팔리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 주식이나 코인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반대로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옮겨두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금이랑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악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달러 가치가 올라버렸고요. 반대로 코인 같은 경우는 빠졌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코인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근데 진짜 이상한 장면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죠. 위기 때 오히려 안전한 자산이라는 뜻인 건데, 근데 오늘 시장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하긴커녕 위험한 자산들 중에서도 먼저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리플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대략 2%가 빠졌죠. 근데 리플은 그 2배가 넘는 4% 넘게 빠졌습니다. 솔라나도 5% 넘게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리플 가격이 1,600원대 초반 라인까지 무너졌는데, 왜 하필 지금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예민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좋을 때 더 크게 오르고 무서울 땐 더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런 코인들이 먼저 더 아프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코인이 유독 더 빠졌다면은 그건 그 코인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더 예민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한 개 더 있죠. 이렇게 오늘같이 급락이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이런 거 금방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반은 맞는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뉴스로 생긴 급락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되돌아오는 급반등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란과 화해할 것 같은 소식만으로 코인이 하루 만에 크게 튀어오른 적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의 말도 정말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급등을 시켜버리고 어쩔 땐 급락을 시켜버리고, 오늘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조금 달라요. 이 큰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올해 봄, 그러니까 4월에서 5월쯤에 비트코인은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9천만 원대입니다. 몇 달 사이에 오히려 아래로 내려온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루짜리 급락은 금방 회복될 수 있겠지만 몇 달에 걸친 큰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로 비트코인은 사실상 계속 눌려 있었고요. 그러니까 금방 상승한다는 말만 믿고 있으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급락 뒤의 반등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상황이 풀려야지 그때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사실이고, 그럼 앞으로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을 근거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에도 완전한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끝났다고 항상 말을 하면서도 협상은 계속 하겠다고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째 반복되고 있어요.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그냥 반쯤 열어둔 셈인 거고, 이란을 더 크게 압박하면서 협상 카드를 더 크게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해 이번 갈등이 벌써 여러 번 이런 식이었었죠. 무섭게 부딪혔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고 또 강력하게 부딪히고 공격과 방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미국도 기름값이 폭등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전부 다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섭게 출렁이겠지만 완전히 끝나기보다는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이 밀고 당기기 속에서 코인 가격을 진짜로 결정하는 건 뉴스 제목이 아니라 바로 기름값이겠죠. 기름값이 다시 안정되면 코인도 한숨 돌릴 거고, 기름값이 더 튀면 코인도 더 눌릴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트럼프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서 기름값이 튀고 위험한 자산부터 먼저 팔렸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가할 거라고 믿었던 비트코인이 오히려 먼저 빠졌고요. 리플은 더 크게 빠졌는데, 이건 지금 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예민한 자산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지난 봄에만 해도 1억 2천이던 비트코인이 지금 9천만 원대인 것처럼요. 급락 뒤에 반등은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황이 풀려야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 가격을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기름값, 유가, 그리고 달러의 흐름들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우리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리플 XRP에 대해서 오랜 시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메인 비중은 유지를 하면서 알트나 단기 타점들을 같이 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리플 XRP가 메인이라면 리플에 대한 비중은 유지를 하되 남은 일부 비중들로만 시장 흐름을 활용할 줄 아는 건데요. 이 리플 XRP가 답답하다라고 해가지고 한 방에 전부 다 정리하고 알트코인으로 이동한다? 이런 방식들은 오히려 투자 심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움직임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무리한 비중들보다는 일부 비중으로서 접근하시면서 목표가를 함께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알트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체감하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만드는 마침표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